새로운 골퍼들이 유입이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골프 레슨, 골프 연습장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넘쳐났던 젊은 골퍼들이 확연히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식의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를 대한민국 골퍼들이 한 것이죠. 분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를 호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현재 골프 업계, 골프 산업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골프 업계는 정말 역대급 호황을 거뒀습니다. 골프장은 골퍼들로 넘쳐났고요. 인기 있는 골프장뿐 아니라 제가 보기엔 관리가 좀 엉망인, 관리가 썩 좋지 않아서 평판이 나쁜 골프장까지도 부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부킹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부킹 전쟁. 0.001초를 다투는 속도 전쟁이었죠. 몇 시에 일어나서 막 부킹하고 뭐 나는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이때 부킹 매니저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킹을 했는지, 어떻게 티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린피에 이 매니저들의 약간의 수수료가 붙기도 하고 부킹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매크로를 돌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매크로를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골프장은 또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 부킹을 또 해줘서 티를 나눠주는 뭐 넘기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회사에다가 또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긴 했죠. 골퍼들이 늘어나고 특히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골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보들이 젊은 세대의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다 호황을 이룹니다. 골프 용품 시장, 골프 웨어 시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골프 업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때는요, 골프 유튜브들도 참 많이 생겨나서 유튜브들도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SNS에는 골퍼들의 사진이 넘쳐나죠. 멋진 골프 옷을 입고 녹색의 잔디 위에서 세상 행복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요. 또 참 특이했던 현상이요. 그 몇 년 동안에 골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업을 그만두고 골프 인플루언서가 전업이 된 그런 골퍼들도 생겨납니다. 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일 축하를 골프장에서 생일 카트를 예쁘게 꾸며서 하기도 했고요. 이 호황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 골프 업체가, 골프업을 하는 그 업계가 갑이 되고 우리 골퍼들은 을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분명 그때 같지가 않습니다. 골프장 부킹이요. 예전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이 아닌 골프장들, 먼 지방의 골프장들은 확실히 예전보다 티타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피도요. 조금씩 내려간다고 보여집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 많은 골퍼들, 젊은 세대들이 골프를 떠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골퍼들의 유입이 대폭 감소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골퍼들이 유입이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골프 레슨, 골프 연습장입니다. 동네의 골프 연습장들도요, 골프가 호황일 때는요, 약간 고자세였습니다. 예전에는 몇 달을 끊으면 플러스 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한 달 정도 또 회비를 감면해 주던 그런 골프, 동네 골프 연습장들도 절대 그러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골프 연습장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다는 그런 문자를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그만큼 골프 업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프 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골프 웨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골프장에 가보면요, 최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기간 중에 넘쳐났던 젊은 골퍼들이 확연히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꽤나 젊어졌었는데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아마도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외부적인 요인은 당연히 코로나의 종식이죠. 엔데믹입니다. 해외여행의 어려움, 다른 야외 활동의 어려움들, 골프장은 굉장히 자유로웠잖아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를 피해서 아주 활동이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자유로웠던
골프장만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해외여행과 다른 모임들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골프에 집중되었던, 골프가 다 차지했던, 독차지했던 인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는 골프 업계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식의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많을 때 이때 한몫을 챙기는 게 그거 역시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그 골프장 혹은 골프 업계의 행동으로 인해 고객들, 우리 골퍼들과 골프 업계 사이에 반감과 불신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분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비용을 감당을 못했고요. 취미가 수입의 몇 %면 적당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골프는 한번 빠져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3분의 1, 아니 반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당연히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말에 골프장에 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인당 30만 원이 넘는다면 이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의 티켓값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유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를 대한민국 골퍼들이 한 것이죠. 이 엄청난 가격에 분노한 골퍼들은 소위 꼴 보기가 싫어서 못 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젊은 세대들만이 골프를 그만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골퍼들도 라운드 수를 줄였다는 골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니어 골퍼들도 있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은퇴해서 나 이제 골프나 좀 쳐야 되겠다. 골프 치면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물론 참 상대적으로 행복한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 활동이 예전 같지 않은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골프 비용이니까 그냥 골프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분도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골프라는 운동이, 이 취미가 꼭 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비즈니스 골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 사람들 간의 골프 친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취미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 업계의 대호황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골프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새롭게 골프웨어들이 런칭이 많이 됐고요. 해외 브랜드들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골프웨어 라인업을 해서 해외 유명 그런 패션 브랜드에 뒤에 골프를 붙여서 또 옷들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요, 또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골프 액세서리도 그렇습니다. T마크라든지요. 그린에서의 마커 같은 거를 또 막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계시고, 골프 스튜디오도 많이 생겼고요. 레슨 프로들도요, 골프 연습장을 잘 되니까 막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요는 점점 줄어가는데 공급이 이제 좀 많아지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골프장들은 제 생각에 양극화가 명확해 보입니다. 수도권의 서울과 가까운 골프장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그린피를 고수하겠지만, 지방의 골프장들은 그린피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골프장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린피뿐 아니라 카트비, 그리고 캐디피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캐디 선택제, 예를 들면 노캐디 라운드를 좀 더 확산하고 식음료비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더 인하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싸면 안 먹습니다. 골프장 요즘에 가서 식당 가보신 분들은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전보다 음식물을 싸가서 먹는 경우가 많아지니까요, 골프장 레스토랑, 클럽하우스의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골퍼들이 스스로를 호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골퍼들 중에는요, 골프장이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골퍼와 골프 업계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프장이 망해서는 안 되죠. 그만큼 반감, 분노가 쌓였다라는 거죠. 골프 업계는요, 이 골퍼들의 반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골퍼와 골프 업계는요, 갑을, 호갱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 평평한 우호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그 길만이 골프 업계도 살고, 그리고 골퍼들도 너무나 본인이 사랑하는 이 골프를 오랫동안 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골퍼와 골프 업계가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이죠. 예를 들면 2018년 정도에 그때가 골프장 공급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수요가 그렇게 막 늘어나지 않을 때라서 제가 25년 동안 골프를 했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제가 체감하기에 골프장 그린피가 가장 저렴했던 시기가 2018년입니다. 그랬다가 2019년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골프장들이 이미 코로나 그 전 가을부터 살짝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린피가. 그러면서 이제 골프장은 새롭게 생기는 골프장들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골퍼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비싸게 그린피를 책정하더라도 뭐 니들이 어디 가겠어, 니들이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국 그냥 수요와 공급이 그걸 만든 거죠. 보통 카트비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카트는 골프장과의 뭐 지인들이 따로 사업을 한다, 카트만 해가지고 법인이 뭐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린피하고 카트비를 분리하는 거죠. 얘를 나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린피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건데 그린피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에서 예를 들면 수익을 또 어디에서 올릴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카트비에서 내가 그냥 이거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과한 욕심인 거죠. 카트비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비싼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카트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페라리도 아닌데 우리나라 카트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 그리고 최근에 또 리무진 카트까지 나오면서 뭐 20만 원짜리 카트가 나오는 지경이니까 아마도 외국에서 골프를 하는 분들, 해외 골퍼들이 야, 대한민국엔 20만 원짜리 카트가 있어 라고 그러면 뭐야 그럴 거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캐디피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캐디피는 사실은 캐디가 전국적으로 뭐 6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수가 좀 줄기는 했지만 항상 캐디는 좀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10,000명 정도 가량이 좀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캐디를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그 숫자가 더 많으니까 캐디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디피가 기존에 책정된 캐디피의 문제는 그걸 가지고 캐디피를 내려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캐디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골프장처럼 아니면 뭐 해외 골프장들처럼 노캐디 라운드, 셀프 라운드, 그다음에 캐디 선택제가 좀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외 골프장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골프장들 같은 경우에는 푸시 카트라고 해서 이제 본인 카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카트를 타기는 합니다. 전동 카트를 이제 2명이 타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선택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카트를 탈 건지 아니면 걸어서 내가 라운드를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코스가 산악지대라서 카트를 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골프는 아무래도 운동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접대, 누구를 모시는 쪽에 더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카트에서 편하게 이렇게 골프를 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악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본인이 운전해서 카트를 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골프장의 코스의 수가 제일 크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코스가 많은데 골퍼들의 수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 미국도 그렇고 코스들이 많은 나라들이 뭐 잉글랜드,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의 개수가 좀 많고 골퍼들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접대 골프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한 27%가 이제 법인카드 매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비즈니스 골프를 치는 사람 비중도 좀 높다 보니까 비싸게 해도 반드시 쳐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실제로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가 좀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실제로 아울렛에서 또 판매를 거의 안 했던 브랜드들도 아울렛에 뭐 진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계속해서 또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들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또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워낙 또 많이 생겼으니까 특히 여성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있다. 할인점이나 아니면 뭐 아울렛이나 아니면 세일 행사 같은 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결국 뭐 재고도 있고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전에 2018년 이때까지만 해도 골프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뭐 아침을 공짜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카트비 무료라든지, 물론 그게 이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 골퍼들을 좀 생각해 주는구나 골프장이,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죠. 예를 들면 그늘집이라든지 어디에 뭐 순대를 준다든지 뭐 막걸리를 공짜로 준다든지, 서로 그래서 뭔가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4명이 꼭 4인 필수라는 게 생기고요. 3명이 절대 라운드를 할 수 없고, 3명이 라운드를 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4명 가격을 내야 되는 뭐 그런 골프장들이 생기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골프장들이 골퍼들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갑질이라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뭔가 골퍼들을 좀 생각해 주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그린피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변동해서 좀 그린피를 책정한다든지, 조금 더 골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신경 쓰고 있구나, 아, 골프장들이 좀 변하고 있구나, 이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이제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서비스라든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의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져야 떠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노했던 골퍼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같이 가는,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